메시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오지랖 덕분이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덥석 그의 손을 잡더니만 어디론가 가자고 이끌었죠. 이들이 도착한 곳은 유소년 축구 시합장. 할머니는 다짜고짜 감독에게 찾아가 당시 4살이던 손자를 팀에 넣어달라고 막무가내로 어필했습니다. 체구가 너무 작아서 어림없다는 감독의 말에도 우리 손자가 저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며 일단 한 번만 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때마침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며 빈자리가 생겼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었던 메시의 할머니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감독의 귀에 손자를 자랑하는 속사포 같은 랩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마지못한 감독은 메시에게 유니폼을 입혀 시합에 투입시켰는데 날쌘 움직임으로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며 감독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죠.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할머니는 집으로 오자마자 메시의 부모님에게 바로 축구화를 사주라고 말했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메시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의 할머니가 결코 호들갑이 아니었던 것이 메시는 그 재능을 불과 6살의 나이에 인정받아 프로축구팀의 유스 선수로 정식 입단하게 되는데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레전드인 마라도나와 바티스투타도 몸을 담았던 역사 깊은 팀이었고 특히나 유소년을 잘 키워내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이 시기 메시의 실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결승전을 불과 몇 분 앞둔 시점 메시는 긴장한 마음에 구석진 곳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죠. 그런데 누군가가 화장실의 문을 잠가버렸고 메시는 그대로 갇혔습니다. 갑자기 메시가 사라지자 그 없이 경기가 시작되었고 전반전이 0대1로 무력하게 끝나버렸죠. 메시는 갇힌 곳에서 끙끙거리며 발판을 쌓고 유리창을 깨고 나와 후반에 합류했는데 순식간에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10살도 되기 전에 떡잎부터 다른 걸 보여주며 스타 탄생을 예고한 메시.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2천만 명 중 한 명이 걸린다는 초희귀병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이 병은 운동선수에게는 특히나 치명적이었죠. 신체 조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에서 키를 비롯한 신체적 성장이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는 늘 또래보다 15cm씩 작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병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성장호르몬 주사라는 치료법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를 위해선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철강 노동자, 어머니는 청소부로 가난한 형편이었던 메시의 집은 아들이 성리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이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이때 메시는 부모님께 괜찮다며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더라도 나만의 기술이 있으면 된다. 나는 작으니 오히려 누구보다도 민첩할 수 있다 라며 하루에 10시간씩 축구 연습을 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시에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세계적인 명문 축구팀 FC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터 카를레스 렉사흐였습니다. 메시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온 렉사흐는 메시의 덩치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극찬하는 걸 미뤄보아 최소 16세 정도 되는 청소년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불과 12살의 소년이었던 것이죠. 메시의 기량을 두 눈으로 확인한 스카우터는 확신이 들었고 바로 메시의 부모님께 함께 스페인으로 가서 구체적인 미팅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스페인으로 간 메시의 가족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스카우터가 여러 번 어필해봤음에도 구단 측에서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까지 바르셀로나 구단은 10대 초반의 외국 선수를 계약해본 전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희귀병까지 앓고 있으니 메시에게 선뜻 투자하기를 꺼려했죠. 그렇게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들은 지 어언 2달 참다 못한 메시의 아버지는 다른 팀을 알아보러 떠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스카우터는 메시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구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엄청난 짓을 저지르죠. 그 자리에서 테이블에 있는 냅킨을 집어 펼치고는 충동적으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냅킨 계약서는 이로부터 무려 14년 뒤인 2014년에 바르셀로나 구단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구단 내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리오넬 메시를 계약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내가 지겠다는 스카우터의 자필이 쓰여있죠. 그렇게 메시는 한 간 큰 스카우터 덕분에 계약될 수 있었고 계약 조건으로 그의 치료비 역시 구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되어 메시는 이후 6년간 하루에 3번씩 주사를 맞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메시의 계약은 이후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메시가 물꼬를 튼 이후 구단은 외국인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승우, 백승호, 장결희 같은 한국 선수들도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이렇게 냅킨 계약서 덕분에 메시의 가족은 극적으로 스페인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러나 한 명의 가족만큼은 이곳에 함께 올 수 없었죠. 바로 메시의 할머니였습니다. 바르셀로나 계약을 확정짓기 전에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죠. 메시는 맞벌이였던 부모님보다도 할머니와 보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축구 경기 때도 언제나 손자를 따라다녔죠. 오죽하면 현재 인터넷에 남아있는 메시의 유년 시절 축구 영상들은 대다수 할머니가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메시는 아직도 할머니의 쿠키가 그립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쿠키를 구워줬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배 터지게 먹고 싶다는 생각에 하루는 작정하고
하고 12골을 넣고 집에 돌아왔고, 할머니는 당연히 남길 줄 알았건만 메시는 마지막 한 점의 쿠키까지 배 터지게 먹고는 씩 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틋한 사이이자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은인인 할머니가 막상 성공의 문턱에 들어서는 손자를 못 보고 떠난 것은 메시에게는 늘 한스러움으로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시는 골을 넣으면 하늘을 향해 키스를 날리고 하늘을 두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며 호응을 하려는 듯 위를 향해 양팔을 벌리는 세레머니를 할 때가 많은데, 이 모든 동작은 하늘에 있는 외할머니에게 바치는 세레머니라고 합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폭풍 성장을 했고 불과 17살의 나이에 1군으로 데뷔합니다. 당시까지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연소 데뷔였으며 리그 전체에서도 최연소 선수였죠. 17살의 막내를 유독 좋아했던 같은 팀원 중에는 당시 팀의 에이스였던 호나우지뉴가 있었습니다. 메시가 데뷔골을 넣은 것도 호나우지뉴의 공이 컸죠. 호나우지뉴는 이날 내 동생 데뷔골 챙겨줘야겠네 하는 생각으로 메시에게 일부러 패스를 팍팍 밀어줬다고 합니다. 세레머니를 했죠. 이 시절 호나우지뉴와 메시의 우정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라는 태생적인 라이벌 관계인데다가 포지션적으로도 훗날 주전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나 호나우지뉴는 단순 립서비스가 아닌 진심으로 메시를 위했습니다. 외국인이었던 메시는 팀 정책상 2군으로 내려가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호나우지뉴가 나서서 메시는 절대 2군에 있을 실력이 아니라며 1군행을 강력 어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호나우지뉴는 메시의 등장 이후 점점 기량이 떨어져 결국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팀 에이스를 상징하는 그의 등번호 10번을 메시에게 물려줬죠. 호나우지뉴는 팀을 떠나며 자신의 축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후회는 메시가 커가는 모습을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로부터 거의 7년이 지난 2015년, 메시는 호나우지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은 자신의 유니폼에 자필 메시지를 담아서 갓 축구계를 은퇴한 호나우지뉴에게 선물로 보냈던 것이죠.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은 호나우지뉴는 눈물을 글썽거렸고 이듬해 바르셀로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때 메시는 훈련 도중 총총걸음으로 달려와 이들은 뜨거운 포옹을 나눴죠.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17년을 머물며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웁니다. 총 778경기, 672골, 305어시스트라는 기록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미친 수준이냐면 2년만 유지해도 세계 최정상급 스탯이라는 1경기당 1공격 포인트를 무려 17년이나 유지한 셈이죠. 그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672골은 축구선수가 한 팀에서 쌓은 역대 최다 득점 부문 신기록이기도 했는데, 이전 기록 보유자가 바르고 유명한 축구계의 레전드 펠레였습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펠레의 기록보다 무려 30골 가까이 훌쩍 앞서며 46년 만에 경신한 신기록이었죠.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메시의 신기록 경신 행진은 끝날 줄 몰랐고, 나중에는 아예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새로 경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움직임이 워낙 비현실적이다 보니 오죽하면 그를 가리켜 실제 축구가 아니라 축구 게임 속 캐릭터를 보는 것 같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죠. 일례로 하프라인에서부터 혼자 여러 명을 제치더니 마지막에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은 이 장면은 마라도나의 재림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날고기는 메시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죠. 바로 월드컵 성적이었습니다. 2006년 첫 출전한 월드컵에선 독일에게 패하며 8강에 머물렀고, 다음 월드컵인 2010년에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똑같이 독일에게 패해 8강에 머물렀죠. 절치부심한 메시는 다음 월드컵인 2014년에 아르헨티나의 득점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며 간절하게 임했고, 그의 활약 덕분에 아르헨티나는 드디어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얄궂은 운명인지 결승 상대는 또다시 독일. 연장까지 간 경기 끝에 0대1로 패하며 결국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연달아 독일에게 발목을 잡힌 메시. 이때 메시는 준우승을 했음에도 월드컵 최우수 선수에게 수상하는 골든볼상을 받게 되었는데, 시상식 내내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을 지어 그가 얼마나 허탈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특히 결승전에서 패배한 직후 월드컵 트로피를 눈앞에 두고 멍하니 응시하는 이 사진은 세계 보도사진협회가 선정한 그의 최고의 스포츠 사진으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메시가 바로 코앞에서 월드컵 트로피를 놓쳤다는 것은 축구계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메시는 데뷔 때부터 늘 축구계의 전설 마라도나와 비견됐습니다. 공만 잡았다 하면 다음 움직임이 기대되는 해결사적인 면모는 물론 다수의 클럽 우승, 여러 신기록까지 경신한 개인 기록 등 수치적인, 게다가 마라도나를 똑 닮은 신의 손 사건까지. 마라도나의 재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모든 요소를 다 갖췄음에도 메시에게 있어서 유독 오게 튀는 국가대표 성적이었습니다. 그가 마라도나와 동급의 축구의 신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려면 월드컵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필요했죠. 메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국심까지 투철한 그는 늘 클럽 경기보다도 국가대표 경기를 우선시했죠. 일례로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 소속팀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일정과 겹치자 바르셀로나 팀은 메시의 국가대표 참가를
바르셀로나를 불허했습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마저 개입하며 구단이냐 국가대표냐 하는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재판소마저 결국 바르셀로나 구단에 손을 들어줬죠. 이럼에도 메시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조국을 위해 뛰겠다며 바르셀로나 측과 끝까지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국가대표 차출을 허락하기에 이르렀고 메시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활약할 수 있었죠. 이렇게까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사랑했던 메시이건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에게 마라도나의 후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에서 통안의 준우승을 한 바로 다음에 남미의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또 준우승에 그쳤고 그 다음에에도 같은 대회에서 또다시 준우승에 그치며 3년 연속 메이저 대회 준우승이라는 현타가 올 만한 성적표를 받았죠. 이때 메시는 경기 종료 후 처음으로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필이면 이때 결승전에서 메시는 마지막 순간 승부차기를 실축하며 패배의 빌미가 됐죠. 이날 메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Que ya estaba para mí la selección ya se terminó. Era lo que más deseaba. No se me dio, pero creo que ya está. Es raro a mí, así que ya está. 이 폭탄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아르헨티나 전역에선 메시 떠나지 마라는 문구가 도배되기 시작했는데 공항, 지하철, 버스, 도로 전광판, 학교, 상점들 할 것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 운동은 퍼져나갔고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급하게 메시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으며 인터넷에는 수백만 명이 서명운동을 펼쳤죠. 한편 일각에서는 메시의 은퇴를 지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메시의 압박감은 오로지 메시만이 알 수 있다며 사람들이 메시에게 바라는 기대감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을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은 공감을 얻었죠. 실제로 메시와 함께 오랜 세월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마스체라노는 메시의 부담감을 가까이서 봤다. 나는 메시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가 은퇴를 선언한 직후 15살의 한 소년이 메시를 향해 쓴 SNS 글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우리는 당신이 받는 압박의 1%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터무니없는 강요라는 걸 잘 압니다. 당신은 지구상 최고의 선수이지만 당신 또한 어쨌든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거울을 보고 메시에게 요구하는 1%라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메시,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축구를 하는 즐거움, 그 고귀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색과 흰색이 섞인 셔츠를 입은 모습을 보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 소년의 진심이 닿았던 것인지 메시는 얼마 안 되어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하늘색과 흰색이 섞인 셔츠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메시를 향해 진심을 꾹꾹 담은 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소년이 바로 현재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인 엔조 페르난데스입니다. 훗날 메시와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그야말로 성덕이 되는 소년이죠. 국가대표 복귀를 선언한 지 머지않아 메시는 그의 개인사에 있어서 한 가지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바로 결혼이죠. 그의 결혼 상대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무려 6살 때부터 소꿉친구였던 안토넬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메시는 6살 때부터 옆집에 살던 이 소녀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10대 초반에 바르셀로나로 오게 되며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서로 간간히 편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둘 사이는 멀어진 거리만큼이나 조금씩 서먹해져 갔죠. 그러다가 메시가 18살이 되던 해 안토넬라의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어 학교마저 가지 않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메시는 그녀를 위로해주겠다며 바로 아르헨티나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한 안토넬라는 이때부터 메시를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이어진 이 둘은 메시가 30살이 되던 2017년 오랜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둘 사이에는 벌써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메시는 끔찍한 아들 바보로도 유명한데 그의 종아리에는 첫 아들의 손모양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으며 첫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에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메시의 이웃집이 소음이 심해 아들이 자꾸 밤잠을 설치곤 했었는데 이에 메시는 약 14억 원을 지불하여 이웃집을 통째로 매입했죠. 그날 이후 아들은 꿀잠을 잘 수 있었고 무럭무럭 자란 지금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소년 축구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복귀한 메시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향해 다시 도전장을 던집니다. 은퇴를 번복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다시 선 무대답게 메시는 그 특유의 창조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뭐요? 이번에는 준우승은커녕 16강에서 탈락하며 제대로 체면을 구겼던 것이죠. 이때 아르헨티나의 상대는 프랑스. 당시가 20살에 불과했던 괴물신인 음바페에게 2골을 내리먹으며 메시의 월드컵 무대 복귀는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축구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든 34살의 나이에 메시는 영원할 줄 알았던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도 떠나야 했습니다. 구단의 재정난 때문이었죠. 팀에 잔류하고 싶었던 메시는 자진해서 연봉의 50%를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팀과의 작별을 막기 위해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포기한 것이며 스페인의 근로기준법이 연봉의 최대 50%까지만 삭감을 허용하기 때문에 메시로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난이 심각했던 바르셀로나는 이 50%의 연봉도 커버할 수 없었고 결국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수를 떠나보내야 했죠. 메시는 고별식에서 서러운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그는 13세에 이곳에 왔고 21년간 이곳은 제 집이었습니다. 팬들이 가득 찬 바르셀로나 구장에서 마지막 기립박수를 받으며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꼭 바르셀로나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아쉬움 가득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메시는 이후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게 되는데 이때 그가 내세웠던 계약 조항이 큰 화제가 되었죠. 그가 얼마나 월드컵 우승에 사활을 걸었는지를 알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는 입단 계약서에 나의 경기 출전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최우선권을 가진다는 특수 조항을 넣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관계자들은 언제든 파리 생제르맹 시설에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다는 전례 없던 조항까지 포함했죠. 이후 메시는 친선 경기일 때조차 국가대표 주장으로 출전하며 그의 마지막 꿈인 월드컵 우승에 대한 열망을 활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린 카타르 월드컵. 메시는 드디어 35살의 나이에 월드컵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게 얼마나 영화 같은 스토리였냐 하면 조국에게 36년 만에 우승컵을 안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업적인데 이번 월드컵에서 그가 보여준 개인 기록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이었던 것이죠. 35살의 나이에 정경기 풀타임 출전은 기본이고 16강부터 결승까지 토너먼트에서 매 경기 한 골 이상을 넣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되는 월드컵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당연히 모든 토너먼트 경기마다 MVP로 뽑혔으며 전 세계는 드디어 메시가 환하게 웃으며 월드컵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 때부터 그를 우상처럼 보며 자란 선수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함께 일군 승리라는 점에서 더 감동적이기도 했죠.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서사를 완성한 메시는 다음날 고국인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메시는 집에서 월드컵을 안고 자는 사진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호날두 편도 참 많은 사랑해주셨는데 이번 메시 편도 좋아요 한 표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인물 탐구가 많이 계획되어 있으니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